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지금 금융권에서는요, 9월 자영업자발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덕수 총리께서 어떻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는요, 9월 위기설의 실체가 무엇이고, 또한 한 총리가 말한 소상공인 대응 정책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9월 자영업자발 위기설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융권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만기 연장 해줬어요. 언제? 2025년 9월까지.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상환 유예도 해줬습니다. 언제? 1년 더 연장해서 23년 9월까지예요. 근데 이게 자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상환 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한다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실 텐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소상공인 분들은 다 아세요. 상환 계획서, 은행과 같이 협약하는 건데 아마 일부분인 거죠. 2028년 9월까지 아마 상환유예를 받으신 분들은 극히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이 이젠 자율협약에 따라서 1년 더 연장을 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연장했거나, 당장 아마 9월에 돌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상환유예가. 그래서 이겁니다. 자영업자와 이제 중소기업의 동반 채무 불이행이 이루어지고요. 한마디로 뭐예요? 빚을 못 갚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금융권의 은행들의 부실로 이어집니다. 그럼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9월 위기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은요,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이제 9월에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융권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점차. 이게 뭐 당장 9월에 무너진다. 이게 아니라 이게 계속 쌓인다는 거죠. 리스크가. 예. 그래서 이런 위기설이 지금 돌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러한 위기설이 돌고 있다 보니까 오죽하면 오늘 이제는 이 대정부 질문에 한 총리께서 참석을 했는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자영업자발 위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정부는 분명히 고금리 하에서 자영업자들이 금융의 취약자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이 발언이. 왜 그러냐면,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표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한 피해 계층인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이다라고 생각한다, 자영업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표현했다면 조금 더 정말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일단은 금융의 취약자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뭐 근데 이 카피도요, 이 문구도 뭐 틀린 말 아니죠. 그죠? 금융의 가장 취약자들이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현실 인식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미 작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미 작년 9월에 25년 9월까지의 대출 잔액의 92%에 대해서 만기 연장 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대출의 전체적인 92% 정도가 이제 만기 연장 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25년 9월까지. 뭐 이것도 사실 뭐 조치를 했으니까 실제. 자, 상환유예도 발언했습니다.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이 8%. 이거 그러니까 전체 대출의 8%는 상환유예를 받고 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차주는, 그러니까 대출자는, 한마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금융회사와의 협의해서 상환 계획에 따라 일정을 조절했다. 그래서 98%에 해당하는 분들의 98%가 상환계획서 작성도 이미 끝냈다. 이렇게 보고 있다. 한마디로 상환 계획을 이미 은행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죠. 일정을 조절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는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에 속하지 않는 일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 대해선 어떻게 해요? 추경을 통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준 30조 원의 정도의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쉬운 게 새 출발 기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조건 까다롭죠. 무엇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새 출발 기금 받으면 바로 그냥 통보가 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무엇보다 연체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 연체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되게 필드에서 사실 말들이 많죠.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차주는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새 출발 기금으로 가라 이거지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한 보완 조치를 했고 최대한 보완 조치를 했대요. 9월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9월 위기설은 아니다. 이미 정부는 최대한의 보완 조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저는 구하고 싶어요. 잘한 건 잘한다고 전 얘기를 합니다. 잘한 것도 많아요. 저는 무조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우리 땀방울을 흘리는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다른 건 뭐 예외 없잖아요. 그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 잘한 거는 잘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아, 이런 건 정말 잘했네요. 근데 이건 좀 아닌데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 금융사와 자율협약에서 약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금융사 자율협약을 통해서 이 상환유예를 조정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정부는 이제는 상환유예를 하고 있다. 자율협약에 의해서 잘 계약이 되고 있다. 협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 현실은 뭐예요? 2028년 9월까지 상환유예를 협약한 소상공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극히 일부다라는 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항상 말씀드렸죠. 이건 뭐야? 코로나 이전에 대출받은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 사업자들이 코로나 이전에 사업했던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있었죠. 그죠?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상 휴업 상태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경영 악화가 왔겠죠. 그럼 경영 악화인데 당장 폐업을 못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 신규로 대출받은 것은 사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제외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는 게 저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기준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신규 대출 받으신 분들한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코로나 시대에 뻔히 알면서 왜 대출을 받아? 왜 사업을 해? 아마 그럴 거죠. 왜 사업을 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죠. 코로나 이전부터 장사하신 분들, 그죠? 계속적으로 내가 장사 잘하다가 코로나19 땅 터졌는데 갑자기 정부가 장사하지 말래. 아니, 돈이 안 도는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대출밖에 답이 없죠. 그러면 코로나 터진 다음에 신규 대출 받으신 분들, 이거 분명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조치는 뭐죠? 지금 계속 정부가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어라는 게 만기연장 상환유예 해줬잖아 이런다는 얘기예요. 신규 대출권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장사하지 말라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받았던 그건 어떡하냐 이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아마 저랑 같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사자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여정님, 너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사실 전체적인 큰 경제 틀에서 본다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저는 정말 코로나19 때 제일 억울한 저는 계층이다라고 봐요. 물론 정말 어려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계층적으로 본다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제가 봤을 땐 제일 타격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은행 보십시오. 은행. 코로나19 때 오히려 이자 장사하면서 엄청나게 막대한 수익을 얻었어요. 대기업들요?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도 어렵다 하지만요. 정말로 그 연봉 보세요. 대기업들 연봉들. 저는 진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제일 어려웠을 거다. 근데 그 여파가 지금도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도. 그냥 안타까워요. 그냥 저라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서 돌고 있는 이 9월 자영업자발 위기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본 겁니다. 네,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뭔데 그러실 건데요. 저는 이제는 경제평론하면서 회사도 운영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겸임교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는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송 이제는 출연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는 김태현의 정치쇼라든지 정관영의 시사본부, 요거는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잖아요. 시사 프로그램. 여기에 제가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와 경제를 엮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항상 제가 여기서 출연할 때마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얘기가 있으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어렵다. 어떤 정치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 정치인들이 나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상황을 유의주시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계속 어렵다는 얘기죠. 뾰족한 지금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잘 되시는 분들은 그렇죠. 장사라는 게 잘 되신 분들은 잘 되겠죠. 근데 어려우신 분들은 약간 빈익빈 부익부 자체가 이게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 지금 안 되신 분들 더 어렵고, 이제 잘 되신 분들은 또 쏠림 현상 때문에 더 잘 되고, 참 안타까운 시기를 지금 걷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조금 이게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이 좀 나와주기를 좀 희망해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 혼자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지금 9월의 위기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제가 그만해야 되겠다는 여기서 딱 끊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생각만 하면 할수록 답답해갖고, 그래서 이젠 더 안 좋은 표정 짓기 전에 그냥 정보 전해드렸으니까 여기서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마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9월의 위기설이 뭐 정말로 9월에 무너진다 이런 보다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부실채권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거든요. 아마 당사자인 여러분은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아마 당장 이제 상환에 돌아오신 분들은 이자 상환이라든지 원금 상환이라든지 일단 상환 자체가 돌아오신 분들은 심리적 압박이 장난 아닐 거고요. 아마 그런 분들, 그리고 곧 돌아오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다 지금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시장을 보고 있고요. 계속 목소리 높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만 더, 물론 뭐 제가 뭐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뭐 변한 건 없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누군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을요 같이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극복하고요, 같이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9월의 위기설, 제가 아마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한테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 연도 작년 말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상환유예가 1년짜리니까 9월 달에 이제는 상환유예 돌아오면 아마 7, 8월에 아마 언론에서 이슈 막 터뜨릴 거다. 자영업자들 지금 막 큰일 났다. 위기 온다. 빚 못 갚는다. 지금 막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잘 보이니까. 그래서 힘이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힘내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움 같이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쁜 생각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땀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흘린 땀방울,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 이게 남들보다 느릴지언정
결국에는 우리가 흘린 땀방울은 절대 우리 인생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게 제 마인드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죠. 어떤 분들은 모에서 큰돈 벌었다던데, 뭐 어떤 분들은 모에서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된다던데, 뭘 했더니 저렇게 됐대더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뭐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많은 책을 읽어보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을 때 진짜 그 사람이 이렇게 땀방울을 흘리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생은 배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 가치가 있고요. 속도가 느릴 망정 분명히 여러분은 그 땀방울의 노력의 결과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버티시고 조금 더 힘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